네, 이번에 볼 사례는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상고장이 어떻게 각하가 되었냐면 인지를 잘못 납부했어요. 어떻게?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서 상고장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상도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상고심 인지를 보정하라나 이런 명령을 받고 보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인지에게 해당되는 현금을 송달료로 납부한 거죠. 송달료로. 그러자 항소심 재판장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갑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그게 1심에서 패소를 당한 거죠. 패소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갑은 다시 항소를 하였고 원심, 이 원심이라는 게 바로 2심이죠. 항소심은 또 기각을 하였습니다. 기각 판결을 선고하니까 갑이 1심, 2심 지고 나서 다시 대법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고를 제기를 하면은 이제 항소심에다가 이제 상고장을 내죠. 상고장을 내는데 상고장을 내고 인지송달료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원심 재판부에서 상고심 인지 47만원 가량과 송달료 88만 4천원 가량을 보정하라 이렇게 보정 명령을 낸 거예요. 이 보정 명령이 송달이 되었고 갑은 이제 그 당사자 본인이 이제 소송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소송 대리인 없이. 이 갑은 어떻게 했냐면 인지에게 해당되는 47만 4,400원 그리고 송달료 8만 4,400원 이것을 인지와 송달료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구분해서 내는 것인데 이것을 다 송달료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합산해가지고 합산은 되지 않냐 각각 그렇게 송달료로 각각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달료 납부서 2장을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돈 내라고 해서 돈을 다 냈다 하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심 재판장 입장에서는 인지에게 이 보정이 안 된 거예요. 보정이 안 되니까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갑의 상고장을 각하했다는 거죠. 각하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갑이 재항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쟁점은 그런 거예요. 자, 상소장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였다. 이때 이 상소장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인지를 보정한 것이냐, 이것을 성명을 구하고 다시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하느냐 라는 것이 쟁점이 된 거죠. 법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 399조, 425조 이 내용에 보면은 상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보정해라, 그 흠을 보정해라 이렇게 명하고 그러면 이제 상소인이 그 보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여기서 7일을 줬는데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인지를 보정하라고 했는데 인지를 보정 안 하고 송달료 납부했으니까 보정이 안 된 거죠. 인지대가 보정이 안 됐으니까 각하를 했으니 뭐 문제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했냐면 이것은 성명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현금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송달료로 납부했다 이렇게 되면은 인지가 납부된 건 아니죠. 인지와 송달료 구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요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인지에 해당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수납은행,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의 전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정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금액이
인지 때는 아니더라도, 인지액은 아니더라도, 뭐 송달료로라도 어쨌든 금액이 납부가 됐느냐를 전산을 통해서 지금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만약에 돈이 들어왔으면, 송달료든 돈이 들어왔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돈을 냈다라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법 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인지하고 송달 구분해서 내야 되는데 안 된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성명을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지 보정하는 취지냐? 그럼 당사자 당연히 이제 대법원까지 다투는 마당에 돈을 내서 이게 내가 송달료를 잘못 납부됐으면 이걸 보정을 하면 당연히 하겠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 심리 미진이다. 이런 위법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막 이 상소장이 나왔다, 상고장이 나왔다, 막 이렇게 상소장 보정 명목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상소라고 그러죠. 1심에 대해서, 2심에 대해서 상소라는 것은 여기 1심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급심으로 판단을 올라가는 걸 상소라고 그러죠. 여기 3심. 이걸 대법원이 3심이죠. 상소라고 그러고,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항소라 그래요. 항소. 요 용어가 막 상소, 상고, 항소 막 나오는데, 그걸 정확히 구분하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대법원 올라가는 것을 상고라고 하죠. 상고. 용어는 상소 안에 상고와 항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이런 판례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